코로나 수혜주 관련해서는 보도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 마스크 이렇게 났지만 마스크 주라고 하는 FTN이는 2018년 초에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동일한 회사 이름을 잘못 의료기기 회사로 착각을 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회사 관련이 없었고 말씀 주신 시젠 관련해서도 보유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창해 에탄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크게 봤다라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하지만 2020년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였던 회사가 손세정제를 사업 목적으로 확장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알았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지를 못해서 통상적인 그런 주식 거래를 했고 코로나 관련돼서 창해의 주식이 변동할 때는 단타 매매나 거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익을 실현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거에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해관계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부천시가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랜만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이 장면 기억하시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본 사진이고 이 사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에서도 후보자를 일컬어서 코로나 국민 영웅이다, 또 K 방역의 영웅이다, 바이러스 헌터라고 불리면서 솔선수범한 리더십으로 공직자의 모범과 헌신을 보여준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0년대는 어깨골절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깁스를 한 채로 방역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은경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많이 박수를 보냈고 또 관련 보건의료단체에서도 환영 인사를 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박살낸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재건하고 의료 갈등을 해소해달라 하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오늘 청문회도 그런 의미에서 정책 검증이 충분히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방역을 세계 만방에 알린 것처럼 오늘 청문회를 잘 치러서 정말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다시 국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명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과 또 짜집기 공세로 후보자를 공격을 했는데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 홍씨 배우자가 다 경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 서 씨가 수년 전에 심은 모목을 관리하고 예초기로 밭 잡초를 제거하는 등 농사일에 익숙하다. 씨 뿌릴 때도 같이 한다. 정 후보자도 코로나19 방역으로 바빴던 시기 등을 제외하면 종종 이곳을 찾았다. 이번 대선 후에도 2번이나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후보자가 경작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하신 그 배우자 분 가족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그분의 땅과 저희의 땅을 경작을 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농지법에 대한 위반을 문제 삼으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농지법 위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투기를 하거나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이렇게 삼을 때 농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또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서 농지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네, 그것으로 보면 후보자 가족이 직접 소유한 농지는 정상적으로 농지를 취득했고 실제 농사도 지었다. 이렇게 네.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후보자가 그동안 직접 경작을 안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경작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경작을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작이 애부인에게 모두 이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을 받은 적은 없죠. 네, 처분 명령 받은 적은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보면 실제로 후보자 배우자가 또 후보자와 함께 열심히 경작을 한 것으로 충분하게 추정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이제 모든 농작업을 다 저희 가족만 한 게 아니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공동 경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지에 계시는 분이 좀 더 뭐 물 관리라거나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하시게 되고, 저희는 시간이 되는 대로 그리고 또 중요한 농작업 시기에는 가서 꼭 같이 작업을 하였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농사일이라고 하는 게 실제 시골에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혼자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경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후보자 배우자의 경우도 전문 농협인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경작을 한 그것이 마치 실질 경작을 안 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농사가 좀 서툴렀기 때문에 그 동네 어르신한테도 배우고 또 같이 농사 지으신 분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해 에탄올과 관련된 것이 마치 후보자가 그 코로나19의 특혜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2017년 7월에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공직윤리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2017년 본부장 취임하면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이게 공직윤리 업무 편람을 보니까 거기에는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이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후보자가 2020년 9월에 질병관리청장으로 취임할 때 여기에 대한 되면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지 맞습니까? 질병관리청으로 바뀌면서 저희 감사과가 그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상의를 했고요. 그때 그 인사혁신처하고 협의한 내용은 직무가 바뀌거나 아니면 계약 사항이 바뀌거나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고 재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네, 특혜주라고 얘기하는데 2016년에 소유지를 했고 매입을 했고 실제로 2025년 6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손실률이 38.5%입니다. 이게 어떻게 특혜주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창해 에탄올 관련해서는 그 2016년부터 1년에 한 1000주 정도씩 계속 장기 보유했던 주식이었고, 아무래도 배당이 있어서 이제 그걸 구매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 한 주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식의 그 시세에 따른 단타 매매나 이런 걸 하지 않았고 또 이득을 실현한 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